자, 이번에는 GSA 대성에너지 그리고 1승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은 이제 포항 앞바다 석유 가스 매장 관련주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제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을 조금 세부적으로 체크를 해보면은 자, 우선 지금 이 섹터 자체는 명확한 대장주도 없고 그다음에 명확하게 수혜를 받는다고 확정 지을 만한 종목도 당연히 지금 앞 그 석유랑 가스가 얼마나 매장되어 있는지 실제로 매장되어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떤 종목이 완전 호재다 이렇게 이 종목이 대장이다 이 종목이 무조건 수혜받는다 이런 게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냐? 기대감으로 주가는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주가는 초반에 초반에 특히 초반에 변동성이 심하다. 이거를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우리가 올해 12월쯤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시추를 해서 그 안에 한번 볼까요? 어, 쭉. 일단은 12월 달에 이 포항 앞바다 석유랑 가스 있는지 이거를 시추한다고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내년 상반기쯤엔 공개가 될 것이다. 국민들에게. 지금 뭐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뭐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들로서 볼 때는 일단 이 재료는 상당히 큰 재료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항 앞바다에 발표한 수량이 대충 최소 30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 정도라고 일단 발표가 나왔는데 이 140억 배럴이 묻혀 있을 시에 이게 삼성전자 시총 5배, 대충 1000조가 넘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석유가 최대 4년, 가스가 최대 29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용할 이만한 양이, 그러니까 이 정도 양이 묻혀 있을 것이다라고 1차적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수치랑 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되죠.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정도 대충 1000조 정도? 이 정도라면은 삼성전자 시총이 정확하게 얼마죠? 삼성전자 4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400조? 5배면 2000조인데? 어쨌든 뉴스에서 제가 본 건 한 1000조 정도였는데, 뭐 이거 어쨌든 1000조 이상 될 수가 있다. 최대로 들어있다면은 뭐 그렇게 일단 밝혀진 건 밝혀진 거고,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재료 크기는 아주 큰 거죠. 우리가 주식 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 재료는 아주 큰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거를 막상 까봐서 없으면은 관련 종목은 이제 나락을 가겠지만 까봤는데 있다면은 산유국이 된다면은 이건 엄청나게 큰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상용화가 되고 뭐 경제적인 가치를 따져보고 이런저런 뭐 이후에 나올 이야기들도 많겠지만 일단 주가는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그리고 생각하기로는 이 12월 전에 기대감으로 이미 먼저 주가가 어느 정도 움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이슈 나오기 전에 움직였다가 이제 결과값에 따라서 뭐 가끔 슈팅도 나오지만 결과값에 따라서 뭐 크게 밀리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이쪽 섹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12월 전까지도 상승이 나오다가 이제
이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도 만약에 진짜로 있다면은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도 주가가 강하게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결과 나오기 직전에 이제 기대감을 올리다가 뭐 좀 내리는 식으로 이제 좀 안전적으로 하실 분들이 매도세가 나올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위치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을 좀 체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명확한 대장주도 없고 명확하게 수혜를 받는 종목도 없으니까 동양철관이 대장을 했는데 이 종목이 뭐 대장을 한 거는 아무래도 좀 주가가 저점 부근에 있고 뭐 정확하게 뭐 포항 쪽에 뭐가 있는지 뭐 그런 거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주가 저점에 있고 가벼운 종목 당시 동전주였죠.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움직였던 것이고 뭐 한국 석유도 대장을 하기는 했지만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 만약에 지금 뉴스에 나온 대로라면은 지금 석유보다 가스 뭐 매장량이 어떤 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석유가 최대 4년이고 가스가 최대 29년이면은 가스 쪽으로도 조금 힘이 집중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이 사용량이라는 게 석유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석유 사용량이 훨씬 많고 가스 사용량이 적어서 이렇게 나온 수치인지는 저도 뭐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이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들만을 봤을 때는 가스 관련 종목들이 이후에 대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명확하게 대장주도 없고 수혜를 받는 종목도 명확하지 않다면은 결국에는 이 안에서 돌아가면서 돈이 돌고 돌거든요. 최근에 시멘트 관련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뭐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우린 PTS 같은 것도 다른 종목들 밀릴 때 상한가 가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돌고 도는 거예요. 처음에 초반에는 한국 석유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었고 그러다가 또 며칠 하루 이틀 지나니까 넥스틸이 갑자기 상한가 가면서 이쪽 철광 쪽이 움직였었고 또 이쪽에 돈이 어느 정도 쏠리니까 이번에는 그 시멘트 관련 종목들이 뭐 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돈이 이 섹터 안에서 돌고 돈단 말이죠. 그리고는 뭐 금요일에는 우린 PTS 같은 종목이 대장을 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 관련 종목도 가스 관련하여서 명확하게 대장을 했다라고는 좀 보기 애매하거든요. 지금 가스 관련 종목들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리고 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대장주 안에서 그래도 급이 나뉘는 대장주라고 해야 될까요? 가스 쪽은 약간 시멘트 같은 것들보다는 조금 더 만약에 탄력받으면 조금 더 강한 대장이 될 수 있다. 강하게 흐름을 이어가는 종목이 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돌았다면은 이 안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뭐 예를 들어서 페인트가 새로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다른 게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최근처럼 우린 PTS 같이 올랐던 종목이 다시 더 오를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일반적으로 흘러간다면은 요 안에서 또 대장이 돌고 돌 건데 돈이 들어오는 섹터가 돌고 돌 건데 가스가 대장을 하는 순간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스랑 석유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가스 매장량이 최대 뭐 29년이라고 이게 수치가 더 얼마나 많이 매장되어 있는지 몰라도 뭐 가스가 더 많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기대감으로 12월까지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섹터가 될 거고 변동성이 초반에는 좀 심합니다. 이런 불확실한 재료는. 그런데 재료 크기가 작다면은 좀 여기서 상당히 오랜 기간 쉬었다가 다시 그 재료 발표 뭐 한두 달 전부터 다시 움직이겠지만 재료 크기가 상당히 크죠. 재료 크기가 상당히 크고 산유국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아주 큰 빅 이벤트죠. 그래서 좀 빠졌다, 어느 정도 빠졌다 싶으면 반등이 강하게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까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뭐 아무리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그것도 좀 있죠. 우리가 이쪽 관련해서 뉴스를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반에는 지금 이 종목 그러니까 그 처음에 6월 3일에 발표가 났을 때는 긍정적인 뉴스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한 6월 4일, 6월 5일부터는 부정적인 뉴스들이 또 많았죠. 이거
결국에는 또 이렇게 좀 많이 빠지고 부정적인 뉴스 많다 싶으면 또 긍정적인 뉴스 이것저것 붙으면서 또 다시 주가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차트상 보면은 이 종목이 앞전 매물대에서 여기 매물 소화한 거예요. 그냥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 한번 맞고 밀리고 씌워준 거고, 만약에 이게 진짜 확정적으로 있었다, 가스랑 석유가 확정적으로 있다 하면 이거 맞고 밀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날아가겠죠. 쉴 틈 없이. 그런데 지금 세력들이 흔들기 좋은 재료가 나왔다 보니까 올리다가 빼고 이러다가 또 나중에 다시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어차피 결과 나오기까지는 한참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종목들은 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좀 눌림이 오면은 접근하는 식으로 보는 게 어떨까 싶긴 한데, 일단 여기 적어드린 대로 GSE랑 대성에너지 1승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본다면은, 그 대성에너지랑 GSE는 이제 가스 관련돼서 이제 좀 대장급으로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에요. 가스 관련해서. GSE랑 대성에너지가 좀 예전부터 원톱, 투톱 다투면서 서로 가스 관련해서 너가 대장, 내가 대장 하면서 약간 좀 주고받는 종목이고, 나머지 뭐 SK가스, 경동 도시가스, 인천 도시가스 뭐 이런 가스 종목들은 좀 부대장급, 이제 대장들이 확실하게 올라가지고 난 다음에 좀 슈팅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두 가스 종목들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석유주들에 비해서 가스주들이 좀 약했는데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은 석유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기술적 반등도 강하게 나오고, 이 안에서 뭐 한국석유라든지 뭐 흥구석유도 그렇고, 흥구석유도 여기 고점 그 부분까지 또 탈출 기회를 줬었죠. 그리고 뭐 한국유전 같은 것도 여기 더 슈팅이 나왔었고, 이 석유주들은 강했는데 가스주들은 비교적 약했단 말이죠. 그래서 석유주들이 잠깐 쉬는 동안 가스주들이 다시 대장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이쪽 재료 자체가. 그래서 일단 GSE랑 대성에너지를 좀 보고 있고,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차적 지지라인 부근에 도달을 한 상황이고, 지금 단기 조정이 나온 상황이고, 재료가 끝난 게 아니어서 어느 정도 밀리다가,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꼬리 조금 달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려도 이상하지가 않고, 아니면 조금 눌림 나왔다가 이렇게 올려도 이상하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일단은 대략적으로 볼 때 GSE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거는 한 3,800원 정도? 한 3,800원 정도 크게 이탈 없이 반등 나와주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고, 여기 부근에서 이제 바로 반등 나와주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고,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음, 보자.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1,400원이나 한 9,800원 정도 이탈 없이 좀 반등 나오는 게 좋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요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영역.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올랐다가 조정 나왔다가 다시 올랐다가 조정 나왔다가 이렇게 좀 훅 뺐다가 오를 수도 있고, 이거는 결국 세력 마음이거든요. 그때 뉴스가 어떻게 나오냐 그런 건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강도는 이때보다 훨씬 강할 수가 있다. 왜냐면은 재료 크기가, 요때는 이제 천연가스 관련하여서 가격 관련하여서 뭐 인플레랑 전쟁이랑 이런저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슈가 나오기도 했고, 천연가스 쪽이.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 뭐 전쟁뿐 아니라 이제 금리가 너무
저거 미국 인플레 관련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슈가 많았죠. 그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에너지 가격이 뭐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이때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이번 이슈는 저 이슈들보다 훨씬 더 좀 직접적인 재료이다 보니까 우리 국내 요거는 세계적인 이슈에 변화한 선물 천연가스 선물 가격에 변화한 움직임이었다면은 이거는 국내 재료에 의한 직접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요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 지금 위치는 1차적으로 눌림이 나온 위치고, 어디서 하락 브레이크 잡냐? 그거 싸움일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이게 계속, 이게 계속 이렇게 빠질 것 같진 않거든요. 오히려 이게 만약에 이렇게 계속 빠지면은, 저는 비중을 많이 실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빠진다면은. 그런데, 이렇게는 안 빠지겠죠. 왜냐면은, 끝난 재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20% 성공 확률이 한 20%니까 있을 확률이 20% 된다고 하는데 있으면은 대박인 거죠. 차라리 크기가 얼마 안 됐다면 모르겠는데 크기도 크고 있으면 대박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고 쉽게 안 죽을 겁니다. 수급도 보니까 여기 외국인이 또 다시 매수했네요. 개인들 팔 때 외국인은 다시 매수했네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손절치고 겁먹은 거 외국인이 받아먹었다. 시간에서 밀리기는 했는데 시간에서 밀린 거는 주말이어서 어떤 이슈가 있을지 몰라서 밀린 거고 잘하면은 월요일에 갭상 관련 종목들 갭상승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하면서 이제 뭐 여기 고점 돌파하면서 계속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쪽 섹터는 버릴 수 없다. 진짜 좀 확실한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버릴 수가 없고 정말 확실하게 더 이상 없다 아니면은 뭐 시추를 안 할 거다 뭐 확인을 안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돌발적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쪽 섹터는 버릴 수 없고 언제든지 다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점 잡아 놓으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저점 잡는 게 쉽지는 않죠. 원래 주식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안 사고 있으면은 나를 버리고 올라갈 것 같고, 사자니 저점이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윗골이 달릴 때, 오늘 반등 끝인가? 다시 올라갈 건가? 하고 사람들이 샀을 건데, 뭐 이렇게 쭉 뺀 것처럼요. 그래서, 이쪽 섹터는 말씀드린 대로 재료 여전히 살아있고, 재료 크기도 크기 때문에, 어, 좀 위아래 변동성 크게 움직이면서 개인들을 많이 털어낼 건데 지금은 이미 눌림이 나온 영역이기 때문에 매도 관점보다는 매수 타이밍 잡는 관점이 좋지 않을까 싶고 아마 뭐 당장 물렸다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크게 걱정은 좀 안 해도 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재료가 요 정도에서 끝나고 죽을 것 같진 않거든요.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래서 그렇고 1승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1승이 어떻게 엮였었더라? 이제 해양 플랜트 설비 이런 쪽으로 엮이면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제가 1승은 조금 다르죠. 약간 좀 석유랑 가스, 그 다음 철강 이런 쪽이랑은 좀 다른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재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좀 그러니까 이슈 나온 첫날부터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우린 PTS도 석유, 가스, 철강 이런 쪽이랑은 다른 재료인데 이제 이렇게 다른 종목들 밀릴 때 혼자서 움직인 것처럼 그리고 동방도 조금 혼자서 좀 개별적 대장주를 한 것처럼 1승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1승도 큰 움직임 없이 지금 조정이 계속 나왔는데 1승도 어차피 1승 같은 경우에는 이 재료 아니어도 여기 부근에서 저점 다지고 있었고 지금 저점 부근까지 다 왔습니다. 뭐 여기서 밀려봤자 얼마나 밀리겠습니까? 저 재료로 올린 거 여기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뭐 몇 프로 안 되는데 여기까지 밀리면 석유가스 재료로 올렸던 거 다 반납한 거기 때문에 가격적 메리트가 있고
뭐 그게 아니어도 이 종목은 엮일 가능성이 있고 재료적으로 봤을 때 다시 이슈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승도 나쁘지 않습니다. 1승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좀 공부용으로 가지고 와봤고 결론적으로 이번에는 그냥 대성에너지랑 1승을 좀 얘기를 드렸는데 다른 종목들도 비슷하게 움직일 겁니다. 특히 동양철관이 좀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웬만해서는 계속 대장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웬만해서는. 그래서 뭐 좀 빠른 변동성과 큰 폭의 수익률을 노린다면은 이 종목을 할 수는 있지만 리스크는 좀 크다. 그런 부분 좀 뭐 리스크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어차피 뭐 얘 밀리거나 다른 종목 밀리면 같이 밀리긴 할 거라서 뭐 하나의 변수라면은 이 종목이 혼자 죽고 그러니까 이제 종목 키 맞추기라고 하죠. 종목 키 맞추기가 들어가면서 얘 혼자 죽고 다른 종목들은 다 올라가는 그런 그림만 안 나온다면은 이 종목이 대장을 하면서 계속 강할 확률이 높긴 한데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어서 일단 여기 보시면 철관 쪽에서는 동양철관이 대장, 그 다음에 뭐 스틸, 중소형 철강 이런 쪽으로는 넥스틸이 대장 아니면은 대동스틸이나 하이스틸도 좀 대장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성밸브도 좀 대장급, 대양전기공업도 좀 대장급으로 움직였는데 이 종목은 요 앞에 여기 매물대가 좀 강하게 있다 보니까 음, 어쨌든 이 종목도 좀 강했고 웨이버스도 혼자서 조용조용히 움직이더라고요. 웨이버스 있고 한국석유, 동양에스텍 뭐 전체적으로 지금 금요일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종목들이 음, 결국에는 누가 타점 잘 잡냐? 그 정도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분이 세력이라 생각해도 이거는 이제 금감원에서도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주가 조작이라고 얘기를 좀 하기도 그런 게 재료가 보통 그러니까 종목들이 이유 없이 움직이면 금감원에서 이제 뭐 회사라든지 뭐 주가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뭐 관련해서 공시를 해라 이런 식으로 뭐 모니터링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공시도 해라 하고 세력들이 막 직접적으로 주가를 움직이기에는 좀 부담스럽게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건데 이쪽은 재료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음, 금감원에서도 세력 입장에서 금감원 눈치 크게 안 보면서 좀 작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싶고 저 그 입장 바꿔서 제가 세력이라서 요 정도로는 안 끝낼 것 같긴 합니다. 뭐 돌발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재료도 크고 요 정도로 끝낼 것 같진 않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눌림 주면은 좀 모아가는 식의 접근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물론 주식에 100%는 없고 우리가 모아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뭐 돌발적 악재가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확률이 좀 적죠.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한 것이고 대통령도 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그래도 일반적인 기자가 올리는 뉴스보다는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금요일에 많이 밀렸다 해서 뭐 이게 끝났다 큰일 났다 뭐 어떻게 하냐 뭐 사기냐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건강한 조정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건강한 조정. 그 그분 그때 이거를 처음에 1차적으로 탐사했던 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설명하겠다 뭐 그런 단기 기대감이 있어서 조금 장 초반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튀었던 것이고 석유주들도 뭐 밀리긴 했지만 이제 생각해 볼 시나리오는 뭐 몇 개가 될 건데 뭐 석유주나 아니면 좀 많이 오른 것들은 조금 조정받고 조정 많이 받은 것들은 올라가고 이런 그림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대장주답게 그냥 다 같이 올려버리는 특 그러면서 대장주는 다시 요거 매물 잡아먹고 더 올려버리는 이런 그림도 나올 수 있고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위치 정도면은 뭐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다.
특히나 대장주가 아닌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미 조정을 상당히 세게 받았기 때문에 별로 부담스럽지가 않고 타점만 잘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타점 잘 잡고 이 안에도 섹터가 많이 나뉘기 때문에 좀 어떤 섹터가 어떻게 돈을 어떤 섹터가 어떻게 돈이 들어오는지도 좀 체크를 하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쪽은 결론적으로 재료도 크고 아직 재료도 남아 있고 관련 종목들도 지금 계속 오르는 위치가 아니라 조정을 받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겁먹기보다는 타점을 다시 잡는다든지 좀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